울릉도는요 다음 큰 폭발이 일어날 분화 주기에 와 있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 젊은 화산재들이 분화 증거들이 발견이 되는데 과거 3000년 이내에 최소 3번의 분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분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백두산에는 천지 꼭대기 근처에 사람 삽니까? 사람 안 살거든요. 울릉도는요 조그만 섬 안에 거의 인구가 9,000명이 넘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지형이 가파릅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도처에서 붕괴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아무런 평가가 돼 있지 않아요. 만약에 조그만 분화라도 일어난다면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플러스, 일본에 들이운 화산 포비아 그 실체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기범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올해 들어 후지산이 위험하다는 보도가 저도 몇 번을 봤을 정도거든요. 예, 예. 실제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한반도 뭐 주변에 동아시아 쪽에 있는 화산 중에는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위험하다는 게요. 그러면 뭐 우리가 뭐 금명간에 터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지금 당장에 뭔가 분화가 일어나도 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상하지 않다. 네네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냥 당겨진 활시위 같은 상황이라서 손에 힘을 풀면 그냥 화산이 날아가겠죠. 네, 그런 그렇군요. 상황. 그렇다면 언젠지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터져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 얘기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상태가 쭉 지난 한 몇십 년간 지속은 돼 왔는데 유달스럽게 최근에 와서 갑자기 일본 정부가 예. 그 전문가하고 일본의 관료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후지산 화산 방제 대책 협의회라는 걸 조직을 해가지고 예. 작년에 회의를 가지고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그 대응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이재민 숫자를 2,7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올해 몇 달 전입니다. 한 10월경에 화산재를 어디다가 투기할지 화산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쌓이니까. 양이 쌓일 예. 텐데 그걸 어디다가 어떻게 처리를 할지까지도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라고 그 정도를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단계까지 온 거네요. 그렇죠. 예정된 거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진짜. 네네. 자, 그렇다면 이재민만 2,700만 명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폭발 위험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보게 된 이유가. 예. 후지산은 그러니까 지금 한 몇십 년간 계속 그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긴 합니다. 예. 이걸 좀 이해를 하려면 후지산의 이제 과거 행적들을 좀 봐야 되는데 네. 후지산은 나이로 치면은 한 50만 살 정도 됐습니다. 50만 살. 예, 50만 년 정도 된데 예. 50만 년이라면 굉장히 인문학적 기준에서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지구에서는 뭐 예,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우리가 성층 화산이라고 하는 대형 화산들의 그 라이프 사이클이 예. 한 200에서 300만 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이제 살다가 한 300만 년쯤 되면 이제 생을 마감하는 정도인데 우리 백두산이 한 200만 년 정도 됐고 울릉도도 한 200만 년, 제주도도 200만 년 좀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제 화산이 마지막 단계로 가면 갈수록 폭발성이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 후지산은 지금 50만 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전성기로 접어들고 있다. 어떻게 강력한 폭발을 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하고 지금 요스케 아오키라고 하는 일본 동경대학교의 교수님이 그 Earth Science Review라고 하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지질학 저널인데 거기에 발표하신 일본 후지산에 관련된 과거 연구 내용을 종합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쭉 이제 과거부터 오는데 그 8세기 이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후지산의 분화 사이클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8세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점점 분화 주기가 간격이 늘어나요. 8세기경에는 뭐 한 몇십 년 주위로 후지산이 한 번씩 분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근래로 오면서 뭐 한 400년, 200년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서 분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마그마가 밑에서 만들어지는 거는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후지산 밑에서. 그런데 이게 자주 분출을 하게 되면
조금 만들어지면 금방 밖으로 쏟아내고 예. 쏟아내고 요게 되면 안에 안 쌓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분화 주기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이게 모였다가 한 번에 나온다는 겁니다. 네, 쉽게 해서 빵 터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렇게 뭔가 이게 누적된 분출 마그마 양이거든요. 네. 이게 점진적으로 쫙 증가를 하죠. 예. 근데 최근에 오면 픽 올라가고 그렇네요. 픽 올라가고 계단처럼 예. 예, 요게 뭐냐면 이렇게 모였다가 한 번에 팍팍 분출한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예, 예. 가파른 것도 가파르진 거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렇네요. 선형으로 증가하는데 지금은 꺾여서 그냥 예, 그러니까- 계단처럼. 예, 모았다가 잠잠하다가 팍, 잠잠하다가 팍 이런 식으로 분출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화산이 나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마그마의 점성이 올라가요. 끈적끈적해지거든요. 예. 이 끈적끈적해지면 잘 배출이 안 되죠. 우리 그 사람 몸에도 그 장내에 이제 있는 그 변이 굉장히 뭔가의 점성이 올라가면 잘 이렇게 변비가 네, 일어나고 네, 그러잖아요. 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후지산은 좀 그런 상태에 와 있고 네. 좀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후지산이 이제 1707년도에 마지막 그 폭발성 분화가 있었습니다. 그걸 호에이 분화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호에이 그 지금 연호가 일본은 연호를 쓰잖아요. 예. 일본은 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레이와고 그때는 호에이 시대인데 1707년도에 폭발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이제 5가 넘습니다. 5라고 하면은 감이 안 오실 텐데 예. 지진은 이제 그 규모를 우리 리히터 규모 이런 지진 규모를 쓰잖아요. 네. 지진이 한번 일어날 때 방출된 에너지량을 계산해 가지고 예. 규모를 주는데 화산은 어떻게 하냐면 그 한 번에 분출된 마그마의 부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백두산에 1000년 전에 네. 서기 946년에 분화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분화를 천년 대분화라고 부르는데 예. 그게 이제 분화 규모가 이제 Volcanic Explosivity Index라고 합니다. 네. 그게 7 정도 됩니다. 그럼 굉장히 높은 건가요? 하나 올라갈 때마다 10배씩 증가합니다. 와. 부피가 증가하는데 네. 그거에 비하면 이제 그 호에이 대분화는 100분의 1이죠. 네. 100분의 1인데 22년도에 그 뉴질랜드 옆에 그 통가 헝가 예. 폭발 혹시 기억하시는 네, 분이 네, 계실 것 맞습니다. 같은데 예. 그게 이제 분화 규모를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핵폭탄 터지는 것처럼 네. 그런 분화가 있었고 그동안에 이제 그 분화가 있고 나서 310몇 년이 흘렀거든요. 예. 후지산 밑에서 이제 마그마가 공급되는 어떤 비율을 이제 고려를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분화가 일어난다면 그때하고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강력한 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이제 화산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폭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폭발을 하는 이유. 우리 하와이 같은 데 보면 그냥 용암이 막 흘러나오죠. 네. 아이슬란드도 보면 그냥 빨간 용암이 흘러나오잖아요. 예. 예, 그 용암이 흘러나오는 거하고 이게 화산이 폭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분화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 지금 후지산 같은 경우에는 용암이 흘러나오는 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용암이 흘러나오려면 마그마 안에 있는 가스가 새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새질 않고 딱 안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 후지산 주변에 굉장히 많은 관측 장비들이 있는데 가스 누출이 관측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누적된 가스들이 분화와 동시에 한 번에 폭발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그러면 그 그냥 흘러나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가스라는 것들은 유해할 뿐만 아니라 뭐 폭발이나 이런 가연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 화산 가스라고 우리가 네. 흔히 말하는데 거의 99%는 물입니다. 물이에요. 예, 물입니다. 뭐 이산화탄소도 꽤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산화황이나 황화수소 같은 예. 유독성 물질도 이제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물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일본이 유독 화산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화산이 많은 뭐 이유가 있나요? 일본은 이제 지질학에서 트리플 정션, 삼각점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 지금 여기 일본 열도가 보이고 일본 열도를 이제 구성하는 주변의 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라시아 판이라고 하는 하나의 판 내부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걸로 오랫동안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여기서 판이라고 하면 큰 땅덩어리를 말하는 건가요? 그죠. 판 구조론이라고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륙 이동설. 예. 예. 그 알프레드 베게너라고 하는 독일 과학자가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 이게 지구 표면에 있는 이 대륙들은 마치 그 물 위에 떠 있는 뗏목들처럼 이렇게 예. 움직인다,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는 건데 예. 일본은 이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뗏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붙으려고 하는. 네. 그게 이제 일본 이제 혼슈, 동북 혼슈 지역하고 이제 그 홋카이도 지역. 요거는 이제 북미판이라고 하는 하나의 뗏목에 해당하고 일본의 서남 혼슈, 뭐 큐슈 시코쿠 요 지역은 또 유라시아판에 속하고 일본의 남쪽은 그 필리핀 해판이라고 하는 또 판, 일본의 동쪽에는 태평양판 요렇게 있는데 이 판과 판이 충돌하는 곳에서 일단 지진이 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의 판이 다른 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걸 이제 섭입작용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섭입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뭐 일본 동쪽에 있는 이 태평양판, 필리핀의 판 이런 판들이 일본 아래로 섭입을 하면서 그 물을 가지고 들어가요. 땅속으로 물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지구 내부는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구 내부는 뭔가 계속 온도가 증가하니까 지구 내부는 다 녹아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녹지 않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도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면 암석이 녹는 점도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안 녹고 암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물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녹는 점 자체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녹고 그래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화산이 일어나는 것과 관계가 큰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한 게 중요한 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난카이 트롭, 난카이 해구 대지진 이런 거 이슈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이제 남부에 규모 7.1 지진이 한번 났었고 그게 이제 일본 난카이 트롭 대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근데 1707년 호에이 대분화 후지산에서 이 분화가 있기 48일 전에 호에이 대지진이라는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이 동일한 이 난카이 트롭. 최근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난카이 대지진 규모가 8.7이었습니다. 거의 9에 육박하죠. 동일본 대지진이 9였으니까요. 거의 그 정도의 지진이 났었는데 그 지진의 결과로서 후지산이 동시 분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 침몰이라는 그런 드라마 영화 시리즈가 많은데 애니메이션도 있고 거기 보면 항상 이래요. 지진이 막 주변에 이 판 경계들에서 막 지진들이 막 나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는 지금 한 덩어리의 온전한 암체라고 본다면 일본은 다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거기 나오는 시나리오 중에 보면은 후지산이 동시에 분화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이 1707년 호에이 대분화 이후 48일째에 일본 후지산이 분출했던 그 기억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후지산이 지금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는 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일본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그리고 동경 직하부 지진 뭐 이런 것들의 이제 가능성이 뭐 몇십 년 내에 몇 퍼센트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상태에 있고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에 수반돼서 후지산도 거의 동시에 분출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시나리오상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분출한 지도 시간이 꽤 지나서 마그마도 모여 있고 가스도 방출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내부에 보면 지금 계속 저주파성 지진이 하루에도 몇 회씩 지진이 나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중요한 건 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 관광이나 출장으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후지산 폭발의 전조 현상 이런 거라도 알면 당분간 뭐 일본 출장을 좀 미룬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조 현상들은 뭐가 있을까요? 화산이 그 분화하는 규모별로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갖습니다. 뭐 하와이나 아이슬란드에서 우리가 붉은 용암들 나오는 거 있죠. 굉장히 뭐 드라마틱해 보이긴 하는데 그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작은 분화입니다. 그런 거는 오히려 관광 상품 이용도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가서 구경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위험한 거는 이제 폭발하는 화산들이 통과 흥가 화산처럼 폭발하는 건데 그 분출되는 마그마의 규모가 뭐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가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서 보여주시는 거에 구름 같은 건 뭐 핵폭탄 구름과 비슷하던데 저런 현상이 이번에도 후지산 터지면 나온다는 건가요? 저런 분화 형태를 이제 플리니식 분화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마그마 점성이 높은 그러니까 예. 굉장히 나이가 많은 화산들에서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점성이 높은 마그마의 경우는 끈적끈적하고 안에 있던 가스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탄산음료 샴페인 같은 빵 터지는. 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지로 보여주신 저 버섯구름 같은 게요. 그냥 네네. 물인 건가요? 물과 화산재가 이렇게 재가. 뒤섞인 예, 겁니다. 예. 예, 뒤섞인 거고. 그러니까 백두산 같은 경우에 규모 7 분화였으니까 분화 당시에 이제 100제곱킬로미터의 마그마가 동시 분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 대기 중으로 비산이 되는 건데 빠져나오는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이렇게 뒤섞여 있는 이 화산운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게 이제 온도가 거의 800도에 도달하고 빠져나올 때는 초음속을 돌파합니다. 그런 상태로 분출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을 해요. 예. 우리 열기구처럼 상승을 해서 계속 올라가다가 거의 성층권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성층권에 도달하면 이제 주변에 공기가 희박해지잖아요. 예. 그러면 얘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력을 잃어버리고 옆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핵폭탄 보면 이제 버섯구름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화산에서는 그 우산 구름, 엄브렐라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예. 이런 식으로 쫙 퍼져 나가면서 어떤 특정 층을 따라서 예. 대기 중에 이런 그 덮개를 형성을 하고 이게 거기서 이제 제트 기류가 부르는데 그 제트 기류를 타고 이제 특정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폭발이 일어나기 전에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전쯤에나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큰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한 번에 움직이는 마그마 양도 많고 예. 마그마가 점성이 높기 때문에 꿈틀꿈틀하면서 화산을 이렇게 빵처럼 부풀어 오르게도 만들고 예. 여기저기 뭔가 이렇게 뾰루지처럼 뭔가 이렇게 도움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도 생겨날 수 있고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네. 이런 현상들이 관측이 되고 예. 또 그 전에 이제 분화가 임박하게 되면은 그동안 분출되지 않던 화산가스의 분출량이 급증하게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산화황이나 황화수소 같은 것들이 검출이 막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임박한 분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피가 가능한데 규모가 오히려 작은 화산 분화들은 오히려 아무런 징조 없이 징후가 없구나. 예, 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 예를 들어 가지고 2014년에 일본 온타케산이라고 하는 화산에서 예. 분출을 했는데 규모가 0이에요. 0이요. 예, 그 너무 마그마 마그마 양이 작아서 그런데도 그때 그 희생된 등산객들이 아무 징후도 못 느꼈고 일본에서 경보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산꼭대기 있다가 그냥 화산탄에 이렇게 맞아서 희생이 예.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것도 있었고 19년도에 뉴질랜드 화이트섬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냥 관광하던 관광객들이 갑작스러운 네. 폭발에 그렇게 된 거죠. 오히려 후지산이 대규모로 분화할 때는 아마 징후가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그 징후가 한 며칠 전에 아니면 한 달 전에 나올까요? 우리가 뭐 만약에 1707년 호에이 대분화 시나리오를 상정을 했을 때 예. 지금 당장 후지산에 막 부풀어 오르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주변에 만약에 큰 지진이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탄산이 가득한 네. 그 탄산음료를 막 흔든다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지진이 네. 나는 건. 예. 그러면 이제 녹아 있던 이산화탄소가 물 밖으로 리돼서 나온다고 예. 합니다. 네, 용리되는데 여기도 마그마도 마그마 안에 물이 녹아 있는 겁니다. 마그마가 탄산음료의 액이라면 그 물이 오히려 이산화탄소 같은 예, 거예요. 예. 예. 그것들이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면서 마그마 방 압력을 급격히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한 48일 정도 걸린다라고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48일.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거에 1707년도에는 예.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몇 주 상간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대비할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만약에요. 네. 뭐 일본에 관광을 갔다가 또는 출장을 갔다가 일본 후지산 등 이런 화산의 폭발을 직면하게 됐다. 네.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지금 그 일본 기상청에서 네. 완전히 그냥 그 초집중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분출 전에 분출 징후가 포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분출이 임박하기 전에 아마 소개령이 내려질 겁니다. 아, 미리요. 예, 네. 소개령이 내려질 거고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그 뭔가 선들이 막 보입니다. 이 선들이 뭐냐면 그 1707년도 분화 당시에 화산재가 쌓인 두께예요. 네. 보면은 이제 0cm부터 2cm, 4cm, 8cm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돼 있죠. 근데 보면은 후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후지산인데 예. 후지산을 중심으로 다 동쪽이죠. 그렇네요. 네, 여기 도쿄가 있고 가나가와 치바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왜냐하면 이제 편서풍을 타고 편서풍 제트를 타고 화산재가 가기 때문인데 아마 이렇게 되면 이 일본 단순히 이제 이 후지산의 서쪽이라든지 북쪽, 남쪽 이런 데 가신 분은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건데 이 후지산의 이제 동쪽 편 그러니까 도쿄 쪽에 출장을 가신 분들은 네. 뭐 후지산에서 뭔가 분화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무조건 도쿄를 벗어나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당장 분화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는데 아마 그 일본 정부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어떻게 잘 집에 숨으세요, 뭐 어떻게 식수를 마련하세요가 아니에요. 네. 그 소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를. 네. 비우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 이게 화산재가 쌓이게 되면 일단 전력망이 다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화산재들이 굉장히 그 좋은 그 전도체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고압 전선 같은 것들이 다 파괴가 돼서 일단 철도, 일본 철도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정용 전기 같은 것도 이렇게 공급이 이제 다 마비가 될 거고 화산재가 일단 쌓이게 되면은 도로는 일단 차가 다닐 수 없는 환경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막 비가 온다라고 하면 화산재와 빗물이 뒤섞여 가지고 우리 시멘트 같은 상태가 될 겁니다. 예. 예, 그런 상태가 돼서 당장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이 화산재가 눈처럼 하늘에서 내리긴 할 텐데 예. 눈은 물인데 화산재는 돌가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돌가루 자체가 무게가 굉장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지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 목조 건축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목조 건물들은 화산재가 일정 두께 이상 쌓이면은 그 무게 자체로 붕괴가 네, 네. 일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화산재라는 게 뭐냐면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 우리가 아는 일반 암석이 돼요. 그리고 뭐 화강암, 예. 뭐 관악산, 북한산 뭐 이런 네. 암석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빠르게 식으면은 이 그런 결정을 형성하지 못하고 유리가 돼버립니다. 네. 우리 흑요석 이런 말씀 네, 들어보셨나요? 네, 네. 흑요석, 화살촉 이런 것들이 화산유리인데 그거를 이렇게 화살촉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얘들을 그냥 잘 깨기만 해도 굉장히 예리하기 때문인데 이 화산재들 한 톨 한 톨이 다 그런 굉장히 깨진 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굉장히 미세하게 다 공기 중에 이렇게 부유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들여 마셔서 폐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안 좋은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화산재, 화산가스 뭐 이런 것들을 분진을 절대 마셔서도 안 되고 어떤 화산재가 쌓이는 곳에 건물 붕괴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있어서도 안 되고 일단 분화 전에 대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네요. 화산 폭발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아 예. 네. 그나마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나마 화산재가 낙하하는 곳은 예. 여유가 있는데 예. 이렇게 화산 쇠설성 밀도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분화가 폭발이 일어나면 하늘로 이렇게 뭐 버섯구름처럼 올라가잖아요. 예. 올라가 있는데 그게 그냥 연기가 아니에요. 연기가 아니라서 굉장히 무거워요. 예. 화산 무거운 돌가루와 그 뜨거운 화산가스가 섞여 있는 거라 네. 얘들이 이제 쏟아져 내립니다. 네. 올라갔다가 쏟아져 내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쏟아져 내리면서 화산 사면을 타고 지금 실험이나 어떤 실제 관측 결과는 시속 600에서 700km 정도 속도로 이동을 해요. 그 이렇게 땅바닥을 따라서 쫙 흘러옵니다. 그게. 그리고 이제 그것의 온도가 한 70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예. 폼페이 참사 예. 아시죠? 그 폼페이 가면은 하루아침에 그 도시 자체가 없어졌죠.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옆에 소마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화산 쇠설성 밀도류에 파묻히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후지산 주변에 그 화산 쇠설성 밀도류가 있는 곳에서 만약에 내 쪽으로 밀도류가 오는 게 내 눈에 보였다 이러면 이제 이미 운명은 정해진 거라고. 예, 거의 비행기 이륙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화산재들이 이렇게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근처에는 절대 계시면 안 되고. 네. 예. 용암은 없습니다. 용암은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예. 오히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 한 48일 전인가 한 달 전쯤에는 공고가 된다 이 얘기는 하신 거죠? 48일이라고 꼭 할 수는 없는데 네.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또 이게 그런 분화가 또 갑자기 또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하지만 대부분의 큰 규모의 분화는 일단 사전에 징후가 나타나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우리 인류 입장에서는 후지산의 분화가 특히 일본인이나 주변 국가들에게는 적지 않은 재해이지만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순환 중에 하나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지산이 폭발되고 난 뒤에는 뭐 생태학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그 뒤에 지구에
환경 변화 뭐 어떻게 된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초기 지구가 만들어졌을 때 지구 표면에는 대기와 물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긴 하지만 지구상의 물이 다 어디서 왔냐, 이 바닷물이 어디서 왔냐, 이게 다 이 화산 활동을 통해서 지구 내부의 암석에 갇혀 있던 물들이 지구 표면으로 공급된 것이다. 네. 이런 학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 바다에 있는 물보다도 더 많은 양의 물이 지구 내부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구 내부에 물이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예. 그 물을 공급하는 기작으로서 화산은 굉장히 또 중요하고, 역할이구나. 또 동시에 또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엄청 큰 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굉장히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의 10% 이상을 화산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이야 온난화 때문에 문제지만 이산화탄소가 없으면 사실은 지금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재밌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 난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예. 뭐 분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난 화분에 있는 그 난석이라 그러죠. 그 동글동글한 그 돌들, 그거 다 이게 화산재입니다. 네. 화산재가 이제 땅 속에서 바로 올라오고 이제 다공질이라 물도 잘 가둬둘 수 있고 거기 미네랄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어떤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농작물들이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뭐 화산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자원의 보고입니다. 뭐 금광이든, 그래요. 네, 다 그 땅 속에 있는 물질들을 다 녹여가지고 지표로 공급을 하는 체계이기 예. 때문에 거의 지표에는 어느 정도 고갈이 돼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땅 속에는 이제 아직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 물질들을 지표로 가지고 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어떤 과정이지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그런 게 화산 폭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예, 예. 후지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게 백두산은 또 네. 괜찮은 건지 거기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 백두산이 최근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 100년 주기설, 그리고 2025년 대분화설, 이런 설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맞는 부분이 뭐냐면 그 미 의회에서 운영하는 스미소니안 인스티튜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스미소니안 박물관 이런 말씀 네.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국립박물관, 국립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되는데, 거기에 글로벌 볼케니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전 세계의 역사 분화, 큰 분화가 있었던 그 역사 분화가 있었던 화산들의 그 분화 이력들을 쫙 데이터베이스화 해놨는데, 네. 백두산을 보면 이제 과거 한 몇백 년간 한 100년 주기로 계속 분화한 기록들이 이제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몇백 년 전에 조선 시대에 한반도에 지질학자는 없었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에 기초를 하냐면은 그 당시의 어떤 조선왕조 실록이라든지, 그러니까 비과학자들의 어떤 진술들의 어떤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뢰성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와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중에서 이건 정말 화산 활동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밝혀지면서 그래도 분화 주기는 거의 100년이 맞는 것 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분화 규모입니다. 규모. 네. 네. 그 우리가 이제 백두산이란 영화가 나오면서 갑자기 그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서기 946년에 분화가 있었습니다. 그 분화가 규모 7짜리 분화였습니다. 혹자는 이제 그로 인해서 발해가 멸망했다고 하지만 발해 멸망한 건 926년이고 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백두산 천년대분화는 946년이기 때문에 20년 정도 후에 네. 분화를 한 거죠. 어쨌든 946년 그 분화가 100년 주기로 일어나니까 지금 예. 이제 마지막 분화 있고 나서 지금 100년 됐으니까 그 분화 또 일어날 수 있지 않냐, 그 말인데 네.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큰 규모의 분화는 백두산에서 굉장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예. 그 천년 대분화, 규모 7짜리 분화가 있기 전에 그와 비슷한 규모의 분화는 백두산 그 천년 대분화 있기 5만 년 전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5만 년의 간격을 두고 그런 큰 규모의 분화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는 그냥 화산이 쉬느냐?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 100년 주기로 작은 분화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화산학적으로 봤을 때는 946년 천년 대분화 이후에 100년 주기로 이후 분화가 이제 일어나고 있지만 그 분화들은 규모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Volcanic Explosivity Index로 따졌을 때 적어도 3 이하
네, 천년 대분화에 비해서 거의 10,000배 이하로 작은 규모의 분화가 일어날 것이고 뭐 백두산 지금 굉장히 위험한 활화산인 거 맞아요. 예. 저희 어머니 저번 주에 백두산 관광 다녀오셨는데 거기 지금 가면은 거의 뭐 가만히 있으면은 꼭대기까지 갈 수 있어요. 관광객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네. 거기서 조그만한 규모의 분화만 일어나더라도 굉장히 큰 인명 피해가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서기 946년의 천년 대분화와 같은 초대규모의 분화가 일어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대분화는 아니지만 워낙 관광객이 많아서 작은 분화가 일어나도 인명 피해는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백두산하고 후지산은 제가 꼭대기를 못 가봤는데 네. 백두산은 위에 천지라는 물이 크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후지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후지산은 칼데라 이제 천지를 우리가 분화구하고는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예. 분화구라는 거는 이제 마그마가 이렇게 빠져나간 그냥 총구 같은 거예요. 예. 대포구멍 같은 그런 건데 칼데라는 거기로 그냥 마그마가 빠져나온 게 아니고요. 예. 천지의 그 직경이 한 5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분화구가 5km짜리 분화구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그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처음에는 이제 빠져나가는 구멍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네.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은 마그마가 동시에 빠져나가게 되면 예. 어떻게 될까요? 땅 속에 진공 상태가 되나요? 빈 공간이 예. 생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함몰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죠. 우리 싱크홀 아시죠? 예. 예, 내부에 그 땅 속에 토사 없어져 버리면 예. 가라앉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지형을 칼데라라고 하는데 백두산 천지는 칼데라이고요. 예. 후지산에는 칼데라가 지금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정도로 한 번에 마그마가 빠져나간 이벤트가 아직까지 없었군요.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예, 오히려 후지산이. 예, 이게 칼데라가 한번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집이면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지붕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안에 있던 마그마를 이렇게 잘 덮어둘 수 있는 그러니까 압력밥솥으로 이렇게 치면은 예. 화산을 그 압력밥솥 뚜껑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면 압력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줄줄 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두산의 경우는 이제 천지 칼데라 때문에 이제 뚜껑이 없어지다 보니까 안에 있던 압력이 계속 빠져나가 가지고 큰 분화를 일으키려면 아직 한참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후지산 같은 경우는 뚜껑이 잘 마련이 있으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음 분화가 일어난다면 굉장히 큰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지산이 더 위험한 거예요. 천지는 그 위에 물이 있는데 아까 800도 이상 된다고 말씀 주셨으면 그 물이 엄청 뜨거워져서 그게 순간적으로 다 튀면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 보여서요. 천지 물은 외부에 있는 물이죠. 예. 예, 외부에 있는 물이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800도의 물은 뭐냐면 이미 마그마 속에는 물이 예. 녹아 있어요. 예. 예, 사이다 속에 이산화탄소 녹아 있는 예.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분출됐을 때 분출하면은 이제 저기 스파클링 워터에 이산화탄소 버블 생기듯이 예. 거기서 물 버블들이 만들어지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급격히 팽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다 병 안에 사이다 담아둘 수 있지만 그 흔들어 버리고 이산화탄소 나면 그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동일한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마그마가 땅 속에 있을 때는 부피가 작지만 그 안에 물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가스를 형성하게 되면은 얘 부피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그마 안에 녹아 있는 물이 중요한 거지 천지처럼 그 밖에 이제 이미 이렇게 마그마로부터 분리가 돼 있는 물 네. 이런 물들은 이렇게 폭발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물들이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예.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화산재가 산출이 되잖아요. 네. 이 화산재하고 물이 섞이게 되면 아까 회반죽처럼 예. 시멘트처럼 될 수 있어요. 지금 백두산 천지 안에 물이 20억 톤 정도 있거든요. 이야, 맞네요. 이게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우리 대청호 아시죠? 예. 충북에 대청호에 이제 있는 물이 한 10억 톤 되니까 대청호 2개 정도의 물이 천지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게 이제 화산재하고 섞여서 회반죽처럼 돼가지고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점성과 밀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안에서 뭐 사람이 헤엄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시멘트 콘크리트 안에서 사람 헤엄칠 수 없잖아요. 예. 네,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백두산의 이제 화산 재해 시나리오를 보면은 화산 쇠설성 밀도류, 화산재 낙하,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게 화산재 이류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는 라하르라고 하는데 그거가 이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저는 뭐 그 화산이 폭발하면 천지에 있는 물도 순간적으로 고온이 돼서 막 같이 뭐 이렇게 증발되거나 막 이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군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물을 증발시키기 위한 열량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는 이 속도나 비율 자체가 너무나 고속이고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고 있던 마그마의 열이 물로 전달이 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물리적, 기계적으로 분리가 돼버릴 겁니다. 네. 백두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는 그거 말고도 한라산도 휴화산이죠. 휴화산이라는 말은 우리 과거에 썼었고 저도 어릴 때 휴화산으로 배웠고 그랬는데 휴화산이라는 말은 지금 이제 화산학자들 사이에서는 쓰지 말기로.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화산 활동을 잠시 멈춘? 사화산, 활화산 두 개로. 아, 그래요? 그럼 활화산인가요? 제주도도?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화산마다 분화 주기가 너무 달라요. 예. 너무 천차만별이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의 사쿠라지마 화산이라고 있습니다. 큐슈 그 가고시마 지역에 거기는 하루에 2번도 분출해요. 그 2014년도에 제가 거기서 국제 화산학회 열렸는데 그 화산학회 기간 중에도 그냥 하루에 2번 퐁퐁 이렇게 분출을 그런 경우도 있고 옐로스톤 같은 경우는 분출하고 나서 뭐 100만 년 있다가 한번 분출하고 그런 화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여기가 분출 안 한 지 뭐 만 년 됐어. 한 10만 년 됐어. 이렇다고 휴화산, 활화산 이렇게 나누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화산마다 이게 너무 스케일이 다르다 보니까 타임 스케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냥 과거 1만 년 이내에 분화 이력이 있으면 활화산으로 하자. 이렇게 뭐 분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화산마다 가지고 있는 마그마 시스템의 타임 스케일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와 울릉도 이런 데가 또 분화 가능성이 있는 화산 아닌가요? 예, 울릉도는 그 오히려 그 키로 봤을 때는 백두산보다도 더 키가 큽니다. 그래요. 울릉도가 놓여 있는 동해바다가 수심이 2,000m인데 그 울릉도의 시작점은 그 2,000m 수심보다 더 밑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수면 위로 울릉도가 한 980m 노출돼 있으니까 백두산 2,750m인데 울릉도는 3,000m가 넘는 화산입니다. 더 위험한 건가요, 그럼? 더 위험하다기보다는 백두산이 가지고 있는 분화 주기하고 그 울릉도가 가지고 있는 분화 주기가 좀 다릅니다. 두 화산 다 지금 우리가 이제 지온 구배라고 말을 합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증가하잖아요. 우리 한반도에서는 한 1km 들어가면 한 35도, 뭐 온천 개발하는 곳에는 한 40몇 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백두산에서는 1km 정도 가면 한 97도 정도 증가합니다. 한 100도 가까이 증가하는데 울릉도 역시 한 95도, 6도, 7도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 화산 밑에 굉장히 뜨거운 마그마방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몇 킬로미터 밑에. 백두산은 지금 보면은 그 분화 기록을 보면 한 100년에 한 번씩 퐁퐁퐁 작은 규모의 분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울릉도 같은 경우는 울릉도 이제 꼭대기 보면은 나리분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눈 가장 많이 쌓이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울릉도 화산의 칼데라입니다. 그 말인즉슨 굉장히 큰 분화가 한번 과거에 있어가지고 한번 와장창 무너졌다는 뜻이 되겠죠. 그 분화, 그 큰 분화가 있었던 시점이 한 10,000년쯤 전이에요. 10,000년쯤 전이고 10,000년 이후에 계속 분화가 일어나는데 큰 분화가 규모 한 3, 4 정도 되는 규모의 분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100년 주기로 일어나는 분화들보다는 규모가 한 10배, 100배 막 이렇게 더 큰 분화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분화 주기가 백두산은 100년인데 여기는 한 3,000에서 5,000년 정도 주기로 일어나요. 마지막 그리고 그런 한 규모 한 4 이상의 분화가 있었던 적이 지금으로부터 한 4,600년쯤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큰 분화가 안 일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한 4,000 몇백 년 쉬었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이게 아닌 거예요. 울릉도는요. 그냥 분화 주기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큰 폭발이 일어날 분화 주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울릉도 자체는 연구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젊은 화산재들이 발견이 되고 분화 증거들이 발견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부산대 화산연구팀에서 발견된 증거는 과거 3,000년 이내에 최소 3번의 분화가 울릉도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릉도에서는 지금도 분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백두산에는 천지 꼭대기 근처에 사람 삽니까? 사람 안 안 살거든요. 살죠. 울릉도는요. 많이 살죠. 예, 7분응선 이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섬 안에 조그만 섬 안에 거의 인구가 9천 명이 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조그마한 분화만 일어나더라도 그 뭐 화산 쇠설성 밀도류, 화산재 낙하 그리고 굉장히 지형이 가파릅니다. 네. 여기저기서 그냥 도처에서 그 붕괴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아무런 평가가 돼 있지 않아요. 네. 네, 평가 자체가 안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조그만 분화라도 일어난다면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서 울릉도에 이제 공항도 이제 그 개설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좀 울릉도도 우리가 좀 찬찬한 연구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예, 사실은 이게 뭔가 우리나라 지금 갑자기 지진 활성 단층 조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게 사실은 포항 경주 지진 일어나기 전까지는 안 했어요.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일이 한번 일어나기 전에는 예. 우리가 대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 공항을 짓는 건 좋은 일이죠. 어떻게든 주민들을 신속하게 이렇게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어떤 재해를 상정을 해가지고 이런 재해가 일어날 경우에 어떤 재해 범위가 어느 정도고 종류는 어떤 정도고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 네, 될 거냐에 대한 어떤 그냥 수치적인 어떤 계산 정도는 우리가 좀 미리 해놓고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한다 그랬을 땐 경제적으로는 어떤 파장이 일어났을까요? 그 아이슬란드에서 규모 3도 안 되는 분화가 있었었죠. 그때 이제 유럽의 항공이 완전 항공. 예, 마비됐었습니다. 거의 몇 주간. 예. 왜냐하면 이 화산재들이 이제 항공기의 엔진 안에 흡입되게 되면은 이제 엔진 자체를 망가뜨려 가지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 자체가 마비될 수 있고 후지산에서 분화가 일어난다면 그거보다 규모가 1000배 정도는 될 거기 때문에 와. 화산재량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동아시아 쪽의 어떤 항공 대란이 일단은 야기될 수 있고 예. 아마 후지산 분화는 후지산의 화산 활동만으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주변에 아마 지진이 큰 지진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난카이 트롭 대지진이라고 굉장히 일본에서 후지산보다도 더 공포에 떨고 있는 지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지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일본 경제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하고도 같이 예. 맞물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영향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주변에 여러 위험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또 한번 제대로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기범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